티베의 다방.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티베의 근성다방의 나티베 수학 선생입니다. 2020년 3월 20일 금요일 티베의 근성다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 181. 오늘 이제 운동을 하고 왔고요. 저는 일산에 있는 메가스카이 학원에 출근했습니다. 오늘 또 즐겁게 대전에 내려가는 날이 되겠고요. 자, 다이어리는 계속 이렇게 써가고 있습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써가고 있죠. 저번 주에 또 근성다방을 촬영했었고요. 이렇게 해서 자, 오늘 3월 20일 근성다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그겁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 얼마 전에서야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다르다는 것을. 정말 제가 살면서 이해하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왜 아줌마들은 아침 드라마 보면서 열광할까? 결코 좋은 내용이 아니잖아요. 불륜이고, 내용도 뻔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데 남편이 젊은 여자하고 눈 맞아서 집 나가. 그래서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살기 위해서 취업을 했는데 그 회장이나 뭐 잘 나가는 실장님이 들이대죠. 근데 애 딸린 엄마가 막 갑자기 초사이언 되죠. 초사이언이 돼가지고 막 엄청난 능력을 발휘합니다. 근데 남자가 다가와요. 그럼 또 여자 그 집에 자식이 있겠죠. 자식이 아저씨가 우리 아빠였으면 좋겠어. 또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참 보면은 저는 막 머리가 솔직히 말하면 막 짜증이 나요. 짜증이 났었습니다. 짜증이 났었어요. 아니 왜 뇌를 이렇게 아프게 하지? 저 내용이 무슨 도움이 될까 하면서 아침 드라마나 막장 드라마를 보면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그걸 보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어. 그리고 미안한데 슈퍼맨이 돌아왔다 슈돌도 보면서 아이들이 정말 맑고 그런 건 좋은데, 누가 봐도 대본이 있는 것 같아요. 대본이 어느 정도 뭐 가이드라인이라고 하지만 애가 정말 상황이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근데 그 자연스럽지 않은 상황을 자연스럽다고 보는 거야.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걸 사실로 오해를 하는 거죠.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또 요즘 뭐 아내의 맛이라는 프로그램도 보면은 뭐 본 건 아니에요. 본 건 아닙니다. 왜 제가 이런 내용을 아는지 아시겠죠? 더는 말씀 못 드립니다. 뭐 같이 사시는 여성분이 한 분 계신데, 됐어요. 더 말 안 해요. 근데 아내의 맛이라는 걸 보면 누가 봐도 대본이고 저게 자연스럽지가 않은데 마치 자연스러운 것인 양 해요. 근데 저랑 같이 학원을 해주시는 그 메가스터디의 그 한 선생님께서 이런 느낌으로 말씀하더라고요. 많이 배웁니다. 그냥 저런 것들을 시트콤 보듯이 보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시트콤. 맞아요. 그냥 대본이 있는 거야. 근데 저는 화났던 게 뭐냐면, 그러면 대본이 있는 걸 말하고 하면 되는데 마치 대본이 없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느낌이, 그게 저는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백합니다. 저는 꼰대입니다. 맞아요. 꼰대입니다. 꼰대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런 방송 때문에 좀 뭐 사람들과 다르다는 걸 느꼈고, 다이어리를 쓰는 거에서 보면은, 저는 고백하자면 저 TV에 근성다방을 한 지 오래됐죠. 벌써 보세요. 6개월. 오늘 이게 180일이니까 얼마나 잘 씁니까? 그래서 뭐 슬라임 갖고 놀면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서, 야, 근성다방을 해서 하면은 우리나라에 근성 열풍이 불어서 대한민국이 제2의 도약을 하지 않을까? 이런 꿈을 꿨어요. 개코나 지금 뭐 구독 뭐 아시죠? 조회수 많이 안 나옵니다. 나는 솔직히 그 장성규 씨 나오는 고기도 한번 비벼볼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어. 왜? 얼마나 좋아요. 다이어리를 쓰면서 하루를 계획하고 같이 동료가 돼서 인생을 바꿔간다. 개코나예요. 개코나. 그렇죠.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이어리 조회수 많은 거 보면 놀랍게도 막 스티커 갖고 막 붙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다이어리 꾸미는 걸 이해를 못했어. 뭔 짓이여?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짓일까? 그런데 저는 꼰대입니다. 그냥 그 꾸미는 것 자체에서 즐거움을 느낀대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목표 지향적인 것 같아요. 목표 지향적. 목표가 있으니까 그걸 위해 달려가면서 살아온 거야. 40년 넘게를 그렇게 사는 거지. 아니 40년까지는 아니겠죠. 어렸을 때는 안 그랬겠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안타까운 사람들, 그들을 내가 이끌어줘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결론, 나는 꼰대였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학생들한테 게임하면 네 인생이 망가져, 이런 얘기를 하면 선생님 그동안 제가 몰랐었습니다 라고 할 줄 알았는데, 개코나 학원을 간둬요. 게임을 더 하죠.
예, 게임을 더 합니다. 대부분. 물론 몇몇의 학생들은 이렇게 바꿔갑니다. 게임에서 벗어나는 친구들이 있죠. 나는 이걸 이해를 못했어. 왜냐면 한 번뿐인 인생인데 왜 허비하냐는 얘기야. 허비하냐고. 그래도 여러분은 뭐가 옳고 그르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게임 사업은 점점 커지고, 예, 저는 조회수가 떨어지는 놀라운 변화. 저는 꼰대였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나는 꼰대였죠. 그렇죠? 또 이해 못한 게 뭐였냐면 SNS 있잖아요. SNS. 인스타그램에다가 아니 뭘 처먹었는지를 왜 이렇게 올려서 하는 거, 뭘 먹었는지 막, 그리고 나 이렇게 행복해요, 이걸 왜 하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오래 못 가겠지 했는데 오히려 이게 하나의 문화가 되면서, 그렇죠, 문화가 되면서 오히려 카메라들이, 요즘은 그 핸드폰 카메라들이 어디에 집중을 줍니까? SNS에 예쁘게 올리는 거.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를 못했어. 학원 하면서도 저는요, 사진 내라고 할 때 증명사진을 냈던 사람입니다. 구라치면 안 되잖아. 막 사진은 막 엘프처럼 했는데 봐서 보면 실물이 아니라 이거 옳지 않다라고 생각했어요. 그쵸? 저는 꼰대입니다. 인정합니다. 몰랐던 거야. 사람들의 마음을 몰랐던 거야. 또 하나는 뭐냐면 정치적 팬덤에 가는 거죠. 여야를 떠나서 여야를 떠나서 옳고 그러고가 아니라 내 편이고 네 편이고 이게 되는 거야.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또 깨달은 거야. 이걸 얼마 전에 알았네요. 저는 꼰대였어요. 그런데 저 그냥 앞으로 이렇게 꼰대로 살렵니다. 이게 꼰대라면 저는 그냥 꼰대로 살래요. 나 꼰대입니다. 나 꼰대. 나 티베가 아니라 나 꼰대. 나 꼰대가 될게요. 왜? 이 한 번뿐인 인생에서 이렇게 산다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꼰대일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제 가족들한테도 강요하진 않아요. 그냥 나는 이렇게 사는 게 편해요. 어떻게 살다 보니까. 저도 페이스북을 하죠. 친구는 3,500명이 넘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 중에 10%만 좋아요를 눌러도 350개가 되는데 제 좋아요는 보통 7개에서 10개입니다. 안 읽는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왜? 저는 맹세하건대 페이스북에다 올린 제 글들만 봐도 사람 인생이 바뀔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기 때문에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보다 앞선 사람이 그렇게 노력해서 뭔가를 이뤄냈던 얘기가, 그 심장을 뛰게 하는 얘기가 저는 학생들 바꿔줄 거라고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온통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또 다른 기회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기회. 준비되지 않았잖아. 누구도 앞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쵸? 그럼 저는 여기서 제가 해왔던 걸 그대로 할 거라는 거지. 아니, 보정을 해서 올려가지고 누가 좋아요 눌러주는 게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꼰대라면 꼰대로 살 거라니까요. 근데 나 같은 꼰대들이 있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 사람들이 모이면 세상은 좀 더 나아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양심적으로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인강을 찍고 하는 것도 우선 당장 돈이 되냐 안 되냐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고요. 그냥 학생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꼰대라면 나는 꼰대입니다. 오늘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사진 보이시나요? 네, 누군지 아시죠? 팔다리가 없는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 이렇게 몸이 아프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분이 포기한 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남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죠. 자신의 약점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 닉 부이치치가 LA에서 강연을 마치고 나왔을 때 한 여성분이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엄마는 그 아이의 장애를 고치려고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녔지만은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어왔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믿고 있던 신에게 기도를 했어요. 우리 아이만 낫게 해달라고. 엄마의 마음 아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이들이 개학이 늦어졌잖아요. 저에게는 아들이 있어요. 딸도 있고요. 근데 그 아이의 꿈이 뭐냐면은 아빠랑 같이 이렇게 게임하는 거예요. 닌텐도라고 있어요. 닌텐도. 들어보셨나요? 닌텐도를 하는데 그걸 뭐라고 하죠? 하여튼 움직이는 기구 있습니다. 손에 하는 거 뭐 있어요? 컨트롤러, 맞아. 컨트롤러가 있는데 이게요, 품절이 됐습니다. 품절이 돼갖고 예전보다 비용이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런데도 구하기 쉽지 않았어요. 그게 아빠의 마음이라니까? 근데 얘가 너무 갖고 싶어 하는 게 느껴져. 같이 사는 여성분께서는 에이, 냅둬. 그거 그냥 없어도 돼. 라고 하는데 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살려고 제가 어디까지 갔냐면 김포까지 갔습니다. 김포에 하나 있다는 걸 알고 김포까지 가서 컨트롤러를 사다 줬고 그 아이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행복했어요. 내가 행복한 것보다 내 자녀가 행복하게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닉 부이치치와 같이 이렇게 자식이 이렇게 팔다리가 없는 아이를 낳은 엄마라면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살 수 있다면 자신의 목숨도 버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온 나라를 돌아다녔는데 기도한 거예요. 애 팔이 생기게 해주세요. 다리가 생기게 해주세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분을 만나서 닉 부이치치를 만나면서 그 분이 울면서 말합니다.